혹시 이제 사업을 할까 혹은 직장에 다닐까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직장과 이 사업의 장단점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저만의 생각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장단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직장의 장단점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장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좀 이제 이기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어떤 진짜 장점은 내 돈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내 돈이 아니라 내가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직장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취업할 때까지는 참 관문이 있지만 취업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사장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가르치면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원을 아끼지 않으세요. 사실 되게 차가운 것 같지만 사장님도 사람이라. 저는 마케터로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툴들, 그리고 마케팅도 실제로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니 그 안에서도 페이스북이니 뭐 블로그, 트위터, 그 밖에 어떤 광고들, 그리고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와 일하는 법, 회의하는 법, 뭐 배울 게 너무 많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많이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대기업에 다녀본 적은 없고 중소기업에 다녔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런 생태계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 꽤 어렵다고 저는 알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중소기업이야 뭐 나가서 공사판도 뛰고 들어와서 배너 만들고 그러는데요. 뭐 정말 배울 게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마윈도 그랬잖아요. 30대 이전에 되도록이면 중소기업에 가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회사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고 비교 많이 했지만 사실 많이 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진짜 뭐니 해도 이 신용거래에서 이점을 얻는 것,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혜택 측면에 있어서 직장인이 아무래도 우위에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사업자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는 직장인이 훨씬 더 낫죠. 재테크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해야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레버리지고, 그때 많은 이점을 갖는 것이 직장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기업에 다니건 뭐 중소기업이건 다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 분들이 정말 전략 잘 세워서 재테크만 해도 충분히 부자 되고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버티고 꾸준히 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부럽죠.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업에 있어서, 본인이 한 일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시려는 그런 이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사실상 회사를 다닐 때 결국 마지막 책임을 지는 사람은 대표님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은 계속 담배만 피고 있고 모든 책임을 다 대표님이 지지 직원이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책임 전가해서 대표님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실 것도 아닌 게, 그거 따질 시간에 빨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직장인 입장이라면 회사는 사장님 거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좋은 건가? 뭐 아무튼 그래야 하는 것이 사회의 이야기지만, 솔직히 집에 돌아와서 회사가 좀 휘청휘청할 때 다른 회사 알아보잖아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직장인의 큰 장점 아닌가.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사는 경제활동 중에 하나인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이건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잘못하면 고인다. 그리고 고이면 썩을 수 있다. 이게 저는 어쩌면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 세상이 어쨌든 기반은 자본주의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되어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봐도 자본주의를 벗어나도 우리의 삶이라는 영역이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팍팍하거나 가치가 없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해가 뜨고 지지만, 그리고 바람도 불고 그러지만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삶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직장의 그 어떤 루틴이죠.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고이고 썩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더 많으신 게 느껴져요.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시야가 넓고. 근데 이제 직장인 분들은 환경 탓이죠. 본인 탓이 아니라 환경 탓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고입니다. 그 위험한 것 같아요. 큰 단점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나 꾸준히 이제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벌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다. 그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입은 얼마이며 얼마 정도 벌면 상위 1%에 도달하는 것이며 1년에 2, 3억 벌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 금액을 벌려면 몇십 년 동안 일해야 되고 또 이제 임원 단계까지 올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1년에 이제 3천에서 5천만 원 버는 것이 지금 평균인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의 오류가 있지만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아는 선배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형님의 연봉이 8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형님이고 그 형님이 자기를 이제 끌어주기로 했다. 저는 되게 웃긴 거죠. 연봉 8천만 원에 저런 대우를, 그것도 건방진 제 친구 같은 그런 스타일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그게 직장인의 벌 수 있는 수익의 한계죠.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는 정말 이제 연봉 몇 억이 되게 막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그거에 흥미가 없죠. 아예 못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한테서 그 정도의 연봉, 이런 경제적인 어떤 벌어들이는 수입에 있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 나서시죠.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른 거니까요. 세 번째 단점은 저에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것. 제가 안 해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팀장이나 맨날 놀고만 앉아있는 대표님이나, 그리고 일 안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질투만 유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싸우면서 밥도 같이 못 먹는 눈치 보면서 이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서 살려고 직장에 간 건데 이 구조가 조금 어떻게든 이제 계약을 한 상태니까 다 버텨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게 큰 단점이에요. 지금은 이제 벗어났지만 더 많은 장점, 더 많은 단점이 있겠지만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에 속하는 것 같고요. 이제 사업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업의 어떤 단점부터 이야기해보죠. 사업의 단점은 모두 다 내 책임이다. 단점이죠. 내 책임. 망해도 내 책임, 잘해도 내 책임, 문제가 있어도 내 책임, 사람들이 싸워도 내 책임, 모든 게 다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 공부들을 시작하시지만 실제로 그래요. 직장에 남으면 뭐고 나오면 전쟁터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딜 가도 전쟁터고. 근데 진짜 힘든 건 정신적인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멘탈 약한 사람들은 못 버틴다. 도저히 난 조직으로 들어갈래. 나는 이 책임을 너무 나한테 지어주면 힘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사업자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돈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상에서는 가장 건강한 대출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나와요. 이유는 오락가락해서. 그래서 그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 이 재테크하는 방식을 사업하면서 직장인처럼 하면 참 좋을 텐데 조금 여러 가지 수법을 써야 한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롭다. 외로운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업하면서 모두 다 내 책임인 것도 맞는데 원래 리더는 외로운 거라면서요. 오너가 되면 외로워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뭐 같은 팀원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대표의 외로움이란 고독한 거라서 그걸 이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팀을 꾸리면서 또 이제 또 사람 문제로 불거지지만 결국에 이제 마지막 지점에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는 이 판은 너무나 이제 공평한 판이라 나가 떨어지면 아쉽게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뭐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다 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팀원도 다 남이에요. 가족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사업을 많이 하죠. 뭐 일반적인 현상인데 가족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 아니면 버티기 힘든 거죠. 사업이라는 것이 고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자유죠. 자유. 내가 부대끼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부대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제는 1인 기업이 매우 탄탄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계를 맺기 싫으면 그냥 혼자 사업하면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이제는 사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사업을 못한다. 아유, 아닙니다. 그런 세상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나 자유롭고요.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도 뭐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고 이것저것 도전해 볼 수 있고 이것저것 방향 전환해 볼 수 있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예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근데 다들 눈치나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없이 그냥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없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 것을 하면서 진짜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원래는 엄청 이제 말랐었어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 말랐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뭔가 나의 삶의 방식을 찾았는지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저는 너무나 살을 찌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여기서 더 찌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근데 이 자유는 책임을 같이 가져야 하지만 그래도 자유는 행복해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더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는데 그거 맞아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 맞는데 이 형태가 이 스타일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자유로움, 이 정도의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잘 해버리면 그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돈 외에 어떤 행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는 돈에 한계가 없다. 이게 단점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버는 돈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위도 한계가 없고 아래도 한계가 없습니다. 아래가 한계가 없다는 건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인 것이고 위에 한계가 없다는 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제 객관적인 어떤 환경 탓은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매출의 규모를 어쨌든 좌우하기 때문에 시장이 작으면 매출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시장이 굉장히 작은 경우인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채널에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상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이 지식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잘 구사해내기만 하면 이제 업계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뭐 업계 소문으로는 이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던 이 프리랜서 마케터 분들이 이제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객관적인 어떤 시장의 규모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 직장처럼 액수의 한계는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직장 다니면서 연 몇 억이라 그러면 그것도 그게 일반적인 뭐 신입사원, 뭐 대리 과장 이게 아니라 임원까지 올라가야 그 정도거든요. 개발자는 좀 논외로 두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죠. 사업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명예적인 측면에서는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몸담고 있는 어떤 회사의 명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멋있잖아요. 뭐 어디 대기업 출신이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잘 팔린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명예적인 측면에서 좀 게임이 안 될 수 있지만 버는 이제 수입만 따져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적은 에너지 대비 많이 법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뭐 이렇게 햇빛이 자꾸 사라져. 이대로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업의 장점은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직장인이 고인다의 반대인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똑똑해집니다. 다방면에서. 왜냐면 이 올라운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난 디자이너다, 난 개발자다, 난 마케터다, 뭐 그 안에서도 나는 무슨 마케터다,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갈리지만 내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그 이름표 다 떼야 돼요. 올라운더입니다. 시작부터. 그걸 잘 하든지 못하든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왜? 내 사업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했던 공부를, 그리고 한 번도 관심 없었던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죠. 책을 사고 그 분야에 또 유명한 사람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쌓이면 혼자서도 백지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브랜드를 만들고 끝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어서 잘 운영까지 해서 수익화까지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수익화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시켜서 이걸 위임을 하고 시스템화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우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배우게 돼요. 사람을 이제 구석에 몰아넣으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분명히 똑똑해집니다. 저는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협상하는 능력까지 향상된다니까요. 사람 만들려면 저는 사업시켜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되지 않나. 좀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되고 내 주제를 알게 되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똑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 주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나는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기 싫고 그런 게 아니라 재밌습니다. 헤쳐나가는 그런 삶이 재밌고 즐겁죠. 직장의 장단점, 사업의 장단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모두 다 어떤 세계관의 영역이 있다고 봐요. 본인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장단점들이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단점, 장점들이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겠지만 이제 그 기반은 세계관에 있다. 근데 저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 사업이라는 삶의 형태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살이 찐 걸 보면, 그렇게 안 찌던 살이 찐 걸 보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닌가. 몇 개 있거든요. 결혼, 그리고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나눠봤고 누군가에는 좀 도움이 되기를. 일단은 본인의 스타일과 어떤 성향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만약 이런저런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랑 안 맞아서 직장에 가려고 하시는 분이나, 혹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퇴사하고 내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생각을 나눈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결과 아니에요. 저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장의 장단점, 회사의 장단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카메라로 좀 찍어보려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빛이 이상해서 다시 찍었는데 이제 빛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차 조명도 어떻게 구해보고 지금 이 블라블라라는 시리즈를 잘 끌어가 보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로 오겠습니다.